삐걱.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상이나 교통사고, 스포츠 활동, 추락, 그리고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가벼운 골절이라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보행기능 장애, 골괴사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골절과 골조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알아본다.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주변에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예. 크게 다쳐서 병원 가서 깁스하는 경우도 있지만 넘어지면서 잘못 짚거나 해서 좀 손이 붓는 경우에 붓기 빠지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근데 이게 골절인 경우에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게 뼈가 스스로 붙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는 골절과 골절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골절이라는 게 뭔지 정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정하죠. 네, 골절이라는 것은 그 외부의 충격에 의해 뼈가 부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 골단판,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골절편 수에 의해서 분쇄골절, 그리고 분절성 골절, 그리고 단순골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분쇄골절이란 말은 이름에서 분쇄라는 게 들어있듯이 골절편이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분절성 골절은 골절선이 장골의 위와 아래에 있으면서 중간에 아주 큰 골절편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단순골절도 골절면 방향에 의해서 횡골절, 사골절, 나선골절, 종골절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나 그 횡골절의 경우에는 고에너지 손상, 그러니까 큰 힘에 의해서 부러진 경우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골절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외부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부러지게 되는데, 낙상, 그리고 혹시 실족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 사고,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의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산업재해가 많이 늘면서 추락이나 기계에 끼이거나 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물리적인 충격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데, 골다공증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서 뼈가 기본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병적 골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골절은 최근에 발병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교통사고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골절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변화 추이를 보시면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차후에는 그 국민의 41% 정도가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보시면 2018년도에 교통사고 건수가 총 21만여 건이 있었고, 특히나 교통사고 시에 보행 중일 때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는 OECD 30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밑에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보행자 그리고 자동차 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골절 환자 수는 2012년도에 198만 명 대비 2016년도 223만 명으로 25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진료비는 2016년도에 1조 5,400억 원 정도로 2012년도에 비해서 4,134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골절 발병 추이를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른데, 남자의 경우에는 10대 그리고 50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대 학년기 남학생의 경우에 활동이나 외부 신체 활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골절이 굉장히 많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50대 이후부터 폐경이 되면서 골다공증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에 따라서 골절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최근 들어 골절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골절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받게 될 텐데, 일단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것부터 받게 되나요?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골절이 의심되는 그 해당 부위에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통증 및 압통 일어나게 되고, 그 상기 부위에 부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스포츠 선수의 다리를 보시는 것처럼 골절로 인해서 순간적인 기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절이 일어나는 부위와 그 이하 부위에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당하면서 해당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엑스레이라는 좋은 검사가 있지만 그러한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한 문진과 진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상 당시의 정황, 그리고 발생 시기, 손상 정도, 그러니까 추락 높이나 차량 속도 등 이런 것들을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골절의 상태, 그리고 골절이 생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병력, 건강 상태 등을 문진을 통해서 알아야지 혹시나 할 수 있는 그 수술에 대한 마취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부위와 그 이하 부위에 정확한 진찰을 통해서 혈관 및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골절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방법인데 한 뼈의 여러 각도를 촬영하게 되고 상하 관절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골절의 반대편,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부위에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그 골절이 돼 있는 부위뿐만 아니라 아픈 부위 모두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 손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비용이 저렴합니다. 복잡한 골절인 경우에 CT나 MRI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랫부위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근위경골 고평부 골절인데 이 골절은 엑스레이에서 보면 그 뼈와 뼈가 가려지기 때문에 내부에 얼마나 큰 함몰된 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D CT를 촬영해서 내부의 어느 면이, 어느 부분이 함몰이 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골절 때 골절 형태를 파악하고 관절의 주요 인대를 관찰하고 연부 조직의 손상을 파악하고 골절의 확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CT나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선선한 가을 날씨 덕분에 야외 활동하기 정말 좋은데요. 이럴 때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보통 뼈가 부러지면 응급실로 가게 되는데요. 응급실에서 골절이 의심이 되면 이 부목으로 고정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보통 응급실에서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전에 부목을 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목을 고정할 때 대부분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부목을 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절된 뼈의 그 면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저희가 수술할 때도 많이 찔리기도 하는데 이런 날카로운 골절된 뼈가 근육이나 혈관, 신경 등을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목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골절 부위를 안정화를 시키면 통증도 조절되고 이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이 지방색전증이나 쇼크 등의 합병증을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목 고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환자가 입원하고 침대에 있을 때 저희가 방사선 촬영을 위해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용이하기 때문에 부목 고정이 꼭 필요합니다. 부목으로 고정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 골절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반에 한 명씩은 꼭 깁스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장난으로 낙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웬만한 골절은 다 깁스로 치료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골절이 된 부위나 손상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의 골절의 치료에서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골절의 위치, 그리고 부위, 그리고 전이된 정도에 따라서 전문의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도수정복이라고 해서 이제 의사가 직접 손을 당기거나 다리를 당겨서 골절부를 원래 위치에 맞추는 도수정복을 할지 아니면 그냥 고정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수정복을 하든 하지 않든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되면 깁스나 스플린트 등의 부목 고정을 하게 되고 또는 최근에는 기능적 보조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기로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정 기간은 그 골절의 부위나 손상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고정을 기간이 거쳐서 고정을 떼게 되면은 관절에 어느 정도 강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관절 운동을 하면서 재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 원이 요골 골절입니다. 그래서 손목 골절이라고 일명 불리는 골절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깁스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 견인술 같은 것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골절의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 문병을 가보면 급하게 수술을 했던 친구도 있고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붓기가 빠져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며칠 경과를 지켜보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골절 수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적 방법은 그 정형외과적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수술적 방법을 관열적 방법 그리고 비관열적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관열이라는 것은 볼 관자에 피혈자인데요. 그러니까 피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열적 방법은 골절된 부위를 모두 열어서 그 골편을 모두 맞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관열적인 방법은 그러한 골절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고 위아래에서 간접적으로 정복해서 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열적 방법은 골절 부위를 절개를 하고 그리고 뼈를 맞추고 금속판이나 다른 기구를 통해서 내고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관절 내 골절이 있는 경우 이런 관열적 방법을 꼭 써야 되는데 이 관절 내 골절이라는 것은 골절선이 관절로 이어진 경우고 연골이 상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야 외상후 관절염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열적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단순 골절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비관열적, 관열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관열적 방법의 하나의 종류로서 지연 나사를 통해서 압박을 준다든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상완골 골절인데요. 뼈를 다 열어서 정확하게 레고 맞추듯이 맞춘 다음에 지연 나사와 중화 금속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관열적인 방법입니다. 골절 부위를 노출 없이 내고정을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절 외 골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절편이 굉장히 분쇄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하나 조각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노출시키지 않고 위아래로 간접적으로 맞춰서 금속판이나 금속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 손상을 동반한 골절,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개방성 골절 혹은 개방성 창상이 있을 때 응급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혈관 손상을 동반한 골절이나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된 즉시 수술이나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골절이 생각보다 잘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접니다. 저도 뭐 이 정도야 어때?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해요. 교수님, 이 골절로 인해서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골절은 쉽게 부러진 뼈를 맞추면 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간단한 골절이라도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겨서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유압, 불유압 등에 이제 잘못 붓거나 안 붓거나 하는 경우나 혹은 수술을 했는데 그 부위가 감염이 되는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절의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및 신경 손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러진 뼈는 끝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골절된 부위가 혈관을 찢어버려서 그 이하 부위에 혈류가 가지 않아 괴사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해서 혈관을 이을 수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상완골 골절인데 우리가 손목을 뒤로 제끼고 손을 펼치는 작용을 하는 요골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이 골절이 되면 그 골절 사이에 끼어서 이런 신경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방색전증입니다. 성인의 골수에는 대부분이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절이 되게 되면 이 지방 조직이 뼈 이외의 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럴 때 혈류로 지방 조직이 퍼지게 되고 이것이 폐나 뇌,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급격한 호흡 장애를 비롯하여 의식이 처지거나 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러한 지방 색전이 뇌로 흘러가서 뇌의 작은 혈관들을 막아서 의식이 저하된 환자의 MRI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흉부에서도 이런 지방 색전증이 퍼져서 호흡 곤란, 심각하게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획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골골절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골절로 인해서 그 조직 내 압력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그 조직 내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이 눌려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돼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응급실에서 급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진단이 되거나 혹은 의심만 되더라도 근막 절개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염입니다. 뼈가 외부로 노출되는 개방성 골절에서 주로 관찰되고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표재성 감염과 신부 감염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주치의와 상의를 꼭 하셔야 되며 관절 강직은 수술적 치료를 했거나 아니면 깁스를 장기간 시행했을 때 그 관절이 굳는다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연부 조직이 손상당하고 근위축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수술 후 적극적인 관절 움직임을 시도하고 재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장기간의 관절 강직이 발생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분류압, 지연유압, 부정유압, 그리고 골수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골절의 치유 과정이 정지된 상태를 우리는 분류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HO에서는 9개월 이상 유압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어떤 교과서에는 6개월 이상 유압이 되지 않은 경우를 분류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통 골절의 부위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술자가 추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골유압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우리가 분류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밑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분류압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골진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붙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골진이 나오지 않는 분류압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생물학적인 그리고 기계적인 원인을 판단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야 뼈가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정유압이라고 하는 것은 원위치가 아닌 상태로 골유압이 돼서 뼈 길이가 단축되거나 각변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전 변형이 발생해서 보행이 잘 안 되고 관절 각도도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미용상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부정유압이 발생하면 보행이나 움직임 등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상후 골수염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골절의 합병증 중에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합병증인데요. 개방성 골절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술 후 골과 골수상의 감염으로써 높은 사망률, 그리고 분류압, 영구장애, 그리고 마비, 변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골수 내의 아주 작은 부분에 있지만 이러한 세균이 퍼져서 뼈 전체적으로 다 녹여버리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증상으로는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피부 바깥으로 고름이 새어나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기구를 제거하고 감염된 조직, 감염된 뼈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뼈가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심각한 골결손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골결손이 발생되었을 때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지만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혈성 골괴사라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퇴경부 골절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골절도는 탈구로 인해서 뼈로 가는 영양동맥이 손상, 그리고 뼈의 일부가 썩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대퇴골두는 보통 먹여 살리는 혈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퇴경부 골절이 생기면 이 혈관이 손상돼서 차후에 무혈성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무혈성 골괴사가 일어나게 되면 대퇴골두 치환술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뼈의 골절, 이 부러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진단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금이 갔다, 뭐 실금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골절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많이들 외래나 병원에서 많이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사실 금이 간 상태도 골절의 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금이 간 상태는 저희가 이제 비전이 골절이라 해서 뼈의 골절이 전이되지 않았다. 이래서 비전이 골절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이 간 상태도 골절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이 골절이 있을 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말씀을 물으시는데 보통 그런 경우도 많지만 하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전이 골절만 있더라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왜 다치지도 않은 반대쪽까지 엑스레이를 찍을까요? 그 이유가 좀 예전부터 궁금했고요. 또 골절 수술을 받기 전에 왜 심전도 검사를 하고 또 가슴 사진을 찍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다치지 않은 반대쪽 엑스레이를 왜 찍는지 하면 보통의 소아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반대편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나이별로 워낙 그 위치가 다르고 또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쪽 뼈를 참고로 해서 골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서도 저희가 골절을 수술을 한다고 치면 반대쪽 뼈, 그러니까 건측의 뼈를 참고로 해서 고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쪽 뼈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 심전도와 가슴 사진을 찍는 이유는 저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골절 수술은 대부분 전신 마취 혹은 부위 마취를 하게 되는데 마취 위험도 측정 그리고 마취 시의 위험 대비를 위해서 꼭 이러한 심전도, 가슴 사진 그리고 병력에 따른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이 질문도 교수님 꼭 나올 것 같아요. 수술 받은 후에 금속기구 있잖아요. 이 금속기구를 제거를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금속판이 안에 있으면 비행기 탈 때 출국 심사할 때 삑 소리 나고. 왠지 또 걸리면 괜히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보안 검색 때 지나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고 사실 수술하고 나서 뼈도 붙지 않았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구를 제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금속, 수술 금속이 보통 티타늄, 그리고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인데 실제로 몸 안에 있어도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몸의 이상 반응이라든지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관절 각도가 제한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제거를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이 수술로 인해서 2차적인 신경 손상이나 혈관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금속판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진단서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금속판이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정형외과용 금속은 최근에 이제 선진국의 공항에서는 다 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선지국 갈 때는 꼭 가지고 가야 되네요. 그 진단서를. 네. 예. 그래서 보통 수술을 했다고 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 만약에 좀 불안하신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받아서 가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 2주간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비행을 하는 것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골절이 발생해도 젊은 사람들은 뼈가 잘 붙지만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뼈 골절이 생겼을 때 뼈도 잘 안 붙고 급기야 심하면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골절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노인성 골절에 대해서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인성 골절 빈도가 높은 부위를 말씀을 드리면 척추, 그리고 어깨, 대퇴부, 그리고 손목 골절 등이 있습니다. 보통 노인분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보통 다치시게 되는데 엉덩방아를 찌르면 척추가 부러지거나 대퇴부 골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손을 짚으면서 다치시게 되면 어깨나 손목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성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기, 그리고 금연, 체중 조절,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 비타민 D를 섭취하고 그리고 집안을 점검해서 낙상이나 실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노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혹시 본인이 불안한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통해서나 아니면 근처의 병원에 가셔서 골밀도 측정을 하셔서 만약에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 미리 골다공증 예방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골절은 단순히 뼈의 문제만이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요. 이게 잘못 붙거나 붙지 않았을 때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다리 쪽이라면 걷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예. 골절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오랜 시간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뼈가 부러진다면 빨리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병원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0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